산타페 지금 계약하고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언제가 됐든 이제 차량이 출고가 되면 결제를 하셔야 될 텐데, 결제하실 때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 제 채널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라는 제목을 클릭하시면 더보기가 나오고요. 혹시라도 지금 PC로 보고 계신다면 더보기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와 사용 방법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래요. 정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니까 꼭 보세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본네트 여는 방법, 이렇게 운전석 왼쪽 다리 쪽에 보면은 이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 몸쪽으로 당기세요. 본네트 열어라고 했는데 이대로 열면 안 열리거든요. 이쪽 가운데에 요게 있어요. 요게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이걸 왼쪽으로 밀면서 열면 열립니다. 이렇게 열시면 돼요. 이거를 왼쪽으로 당기면서 열어야 돼요. 그럼 아니면 안 열리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본네트를 여시면 됩니다. 다음 주유구 여는 거는, 주유구는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고 열고 다시 한번 누르면 딸깍 소리 나면서 주유구가 닫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트렁크 먼저 볼게요. 여는 건 이쪽에 있고요. 이쪽을 당기시면 이렇게 열려요. 3열을 폴딩하는 건 요걸 당기면서 미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펴실 때는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수동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2열을 접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쪽에 자동으로 되거든요. 이쪽 왼쪽 오른쪽 한 번씩 누르면 이렇게 접힙니다. 피는 거는 수동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풍량을 따로 조절할 수 있고 온오프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인 것 같아요. 닫는 거는 이쪽에 버튼이 있는데, 원래 이쪽에 버튼이 하나 다른 차량에는 뭐 더 있어요. 근데 산타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자동으로 닫히고,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라고, 이게 지금 시동이 켜져 있는데 시동을 끈 상태에서 키를 가지고 이렇게 되면 경고음 한 3번 정도 울리고 열릴 수 있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 추가된 차량에 한해서는 뭐 사용해 보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이제 뒷좌석으로 가볼게요. 2열인데 아까 접어놨죠. 그래서 피실 때는 이렇게 피시고, 이제 등받이 각도는 여기를 당겨서 이렇게 한번 누르면 이렇게 접히고,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서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2열에 타고 싶다, 2열을 통해서 3열로 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등받이가 접히면서 의자가 앞으로 당겨집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타고 내리실 수가 있어요. 이쪽에도 버튼이 있거든요. 요걸 누르시면 아까랑 똑같이 등받이가 접히면서 의자가 앞으로 이동을 해요. 3열에 사람이 탈 수 있게.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죠. 여기에도 있고 이 위에도 있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로 슬라이딩 하는 거는 앞쪽에 있어요. 앞쪽에 당겨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팔걸이는 각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위로 당기시면서 지금 소리가 나는 거기서 멈추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다 올리실 수도 있고, 내렸다가 올리면서 한번 이렇게 밑으로, 그러면 일정 각도까지는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문 쪽에 보시면 열선 2단계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선블라인드는 수동입니다.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쪽에 공조를 따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은 없어요. 그냥 이제 바람 토출구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석 시트 포지션을 조절하실 때는 운전석에 앉으셔서 왼쪽 손을 밑으로 뻗어보시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옵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한데 이 4개를 통해서 여러분들 럼버 서포트라든지 아니면 등받이 각도, 그리고 앞뒤 쿠션 익스텐션까지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들 조절은 수동이에요. 요거 내리고 이제 여러분들 포지션에 맞게 조절을 하시고 다시 올려주시면 됩니다. 타볼게요. 이제 운전석 문 쪽에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가 있는 건 이렇게 3개의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맞추시고 이렇게 운전석 세팅을 맞추시고 세트 버튼을 누르시고 번호를 누르시면 거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 번호에 뭐 1번이 남편, 2번이 아내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편하죠. 혼자 타시는 분들은 뭐 1번이 운전, 2번이 쉬실 때 포지션을 저장해 놓으실 수도 있어요. 문 쪽에 보시면은 기타 다른 차량들과 똑같아요. 이쪽은 사이드 미러를 수동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어느 방향의 사이드 미러를 조절할지, 그리고 후진할 때는 어느 방향의 사이드 미러를 조금 더 하향으로 틸트를 시킬지 결정을 하는 버튼이고요. 사이드 미러 각도 조절은 이쪽, 만약에 왼쪽을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왼쪽으로 옮긴 후에 이렇게 아래 위 바깥쪽, 차체의 바깥쪽, 차체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시면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창문 올렸다 내렸다 하는 버튼 다 아실 거고, 요거 차일드락입니다. 요걸 누르시면 2열 안에서 차가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요거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장난 게 아니라는 거. 이게 불이 켜져 있으면 차일드락이 켜진 거고요. 이렇게 불이 꺼져 있어야 열립니다. 그리고 핸들 8시 방향으로 보면 이 5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일단 맨 밑에 있는 거, 요거는 파킹 브레이크. 이렇게 당기시면 파킹 브레이크 걸리고요. 누르시면 풀려요. 요거는 헤드라이트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이 버튼입니다. 3번이 제일 낮은 거고요. 0번이 제일 높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차선 어시스턴트 하는 건데, 저는 이걸 웬만하면 끄고 다니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요거는 이제 오래 누르고 계시면은 트렁크가 열립니다. 그리고 다시 꾹 닫힐 때까지 누르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차에서 내리시지 않아도 트렁크가 닫혀요. 편리하죠. 그리고 요거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를 끌 수 있는 버튼인데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켜져 있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요거를 여러분들이 오래 눌러서 끌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끄는 경우는 어느 때가 있냐면 뭐 진흙에 빠졌다거나 혹은 눈길에 파묻혔다거나 그럴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끄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끄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핸들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왼쪽은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버튼들이 모여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주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조향 보조, 차간거리 설정, 그리고 계기판에 어떤 정보를 표시할지 바꿔주는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장치 한번 킬 건데 이 버튼, 속도 설정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그 상태 그대로 속도가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80km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더라도 80km로 속도를 줄여줘요. 이렇게 저 카메라를 지나면 제가 설정한 속도 현재는 90km인데 90km까지 올려줍니다. 차간거리만 맞다면 다시 이렇게 올려줘요. 그리고 속도 세팅은 한 번씩 짧게 올리면 1km/h씩 세팅이 되고요. 그리고 길게 올리고 계시면은 10km/h 단위로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140으로 세팅을 했다고 해도 이 차간거리가 4칸, 3칸, 2칸, 1칸 이렇게 조절한 만큼 딱 그만큼만 가속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높게 속도를 세팅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 빨리 가진 않아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근데 일반 도로에서는 그러면 안 가냐? 15초가 지나면 이 속도 조절 버튼을 한번 올리거나 엑셀을 한번 밟아줘야 출발을 합니다. 뒤쪽에는 수동으로 기어를 변속할 수 있는 패들 시프트 마련되어 있고요. 운전석 기준으로 왼쪽이 기어를 내리는 거, 오른쪽이 기어를 올리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전조등을 컨트롤할 수 있는 레버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는 뭐 딱히 그런 건 없고 항상 오토로 놓고 다니세요. 오토로 놓고 다니면은 어두워졌을 때 자동으로 켜지고 밝은 날에는 자동으로 꺼지고 하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오토 상향등 요거는 한번 이렇게 뒤쪽으로 미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기판에 오토라고 뜨거든요. 그럼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두운 시골길 같은 곳을 주행하실 때 상향등을 비춰주고 앞에 차가 오거나 혹은 주변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밝다라고 차가 판단을 하면 하향등을 자동으로 꺼줍니다. 끄실 때는 다시 한번 미시면 돼요. 바깥쪽으로. 이쪽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와이퍼 작동을 하는 버튼이고, 워셔액은 내 몸 방향으로 당기면 이렇게 앞유리, 앞쪽으로 밀면 뒷유리,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토로 되어 있을 거예요. 레버를 하나씩 당기면은 오프, 오토, 요거는 레인 센서가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자동으로 와이퍼를 작동해요. 그리고 수동으로 로우, 하이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오토로 놓고 한 두세 개 정도로만 해 놓으시면은 웬만큼 비가 올 때는 자동으로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게 와이퍼를 작동을 해주고요. 좀 많이 온다 라고 하시면 요걸 이렇게 끝까지 올려가지고 하면 되게 빨리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시야에 크게 방해되지 않게 와이퍼를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음성인식 버튼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누르면 네, 말씀하세요. 더워, 18도로 설정할게요. 이렇게 덥다고 하면 온도도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목적지를 설정할 수도 있고 뭐 온도를 설정할 수도 있고 한데 많은 기능이 있어요. 근데 생각만큼 잘 알아듣지는 못해요. 이쪽에는 이제 모드인데 요거는 뭐 라디오, 블루투스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대로 모드에 어떤 기능이 나오는지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또 전화를 받고 걸고 끊는 버튼, 그리고 음량 조절, 이거는 이제 트랙, 라디오 프리셋을 설정을 해놨다면 요거 움직이면서 이제 채널을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노래를 다음 곡이나 이전 곡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요 위로 가볼게요. 이게 이제 양쪽에 불 켜는 거고, 불을 켜는 건 대부분 다 여기서 해요. 이건 양쪽 불 다 켜는 거고, 이거는 차 문 열었을 때만 불이 켜지는 거. 이쪽에 불이 켜져야 차 문을 열었을 때 불이 켜져요. 빌트인 캠 버튼이고, 그 앞쪽에 이제 하이패스 관련된 버튼들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 이건 블루링크, 그리고 SOS 버튼, 여러분들이 무슨 일 있을 때 이걸 누르시게 되면 아마 블루링크 센터로 연결이 돼서 통신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카드 뒷면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썬루프를 조절하는 건데 지금 완전 닫아 볼게요. 가볍게 한 번만 뒤로 밀어주시면 이 가림막만 열리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유리까지 같이 열립니다. 길게 한 번 쭉 눌러주시면은 다 같이 닫혀요. 유리 먼저 닫히고 가림막도 같이 닫히고. 이쪽에서 작동을 하신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로 내려와 볼게요. 엄청 복잡하죠. 일반적으로 요즘 차들은 대부분 터치나 이런 걸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산타페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거의 없고 그냥 다 물리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기어 다들 아실 거예요. 후진, N단, 그리고 뭐 드라이브, 파킹 이렇게 다 누르시면 그 해당 기어가 다 들어가고요.
그 옆에부터는 이제 이거는 아이들링 스탑, 여러분들이 주행을 하다가 정차를 했을 때 엔진을 꺼버리는 그런 기능인데, 기본값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행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신호 대기할 때 엔진이 꺼져요. 엔진이 꺼져서 굉장히 조용한 상태로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다시 출발을 하게 됐을 때 싫다, 나는 그런 떨림이나 소음이 싫다라고 하시면 눌러주시면 엔진이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시동을 껐다가 다시 키면은 다시 이 상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동을 걸 때마다 이걸 좀 눌러주셔야 돼요. 다음은 오토홀드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계기판에 오토홀드라는 글자가 안 보여요. 이게 원래 디폴트 값입니다. 오토홀드라는 게 여러분들이 주행을 하시다가 차가 멈췄다, 그럼 브레이크 페달을 좀 꾹 밟으면 오토홀드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더라도 차량이 서 있는데요. 이렇게 브레이크가 잡힌 상태로.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엑셀을 밟으면 풀리면서 갑니다. 바뀌었죠? 이 상태로 차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시동을 키실 때마다 이게 꺼져요. 요즘은 기억해주는 기능이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 산타페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핸들 열선, 이쪽은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인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경사가 심한 곳을 내려갈 때 이걸 눌러주시면은 이제 저속으로 내려가실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주차 보조 장치를 킬 건지 끌 건지 그런 장치입니다. 요거는 여기 내비게이션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서라운드 뷰나 후방 카메라, 여기서 다 또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전방 탑뷰, 전방, 그리고 양쪽 사이드 뷰, 후방, 그리고 같이 보는 거, 서라운드 뷰랑 같이 보는 거, 그리고 이쪽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의 밝기라든지 이런 것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어떤 정보를 표시할 건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드라이브 모드랑 터레인 모드를 같이 조절할 수 있는 건데,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 드라이브에 놓고 돌려서 4가지의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에 바뀌시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되게 부드럽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이제 터레인 모드, 스노우, 머드, 샌드, 여러분들이 주행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거는 조수석, 열선 시트, 조수석, 통풍 시트, 이렇게 3단계로 됐을 때 나는 바로 끄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래 누르고 계시면 꺼져요. 열선 시트도 바로 끄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래 누르고 있으면 꺼집니다. 이 위쪽으로 가시면 이제 공조에 관련된 버튼들인데요. 온도 조절, 온도를 한 번씩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데, 산타페는 이쪽에 표시가 돼요. 지금 내비게이션 화면에 표시가 되죠. 한 번 내릴 때마다 0.5도, 올릴 때마다 0.5도씩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 이쪽 오토 버튼은 여러분들이 설정한 온도를 이제 얼마만큼 이 풍량을 설정할 건지 3단계로 하면 좀 세게 나오고요. 2단계, 1단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론트 버튼은 성해 제거 버튼인데, 이 차 안의 온도와 외부의 온도 차가 많이 나면은 성해가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프론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빠르게 없애주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고, 리어 버튼은 뒷유리 열선, 트렁크 있는데 유리 열선하고 사이드 미러 열선을 같이 켜주는 버튼입니다. 눈이 오거나 뭐 얼었을 때, 눈 온 다음날 뭐 사이드 미러가 얼어 있을 때, 그럴 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공기청정 모드를 실행하는 버튼, 요거는 에어컨 버튼. 우리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겨울철에는 또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2열 에어컨 버튼이고요. 싱크가 꺼져 있으면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운전석하고 조수석하고 온도를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싱크를 한 번 더 누르면 운전석 온도를 기준으로 조수석까지 다 맞춰집니다. 수동으로 나는 조절을 하고 싶다, 풍량을 키우고 풍량을 줄이고 아예 끄는 버튼, 이 3개 있고요. 토출구 방향, 지금처럼 몸 쪽으로, 몸이랑 다리 쪽으로, 다리만 한 번 누를 때마다 여러분들에 맞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공조 장치를 따로 설정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차량에는 외부 공기 차단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공조 장치를 세부적으로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버튼을 좀 길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기, 외기 여러분들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이거 내기로만 돌려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되게 위험해요. 내기로만 놓고 오래 주행을 하시면 차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서 좀 졸리거든요. 그래서 외기로 웬만하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외기로 했을 때 뭐 차 얼마 안 타신 분들은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는데 어떡하냐 라고 하시는데, 다 알아서 해줘요. 온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공조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이 위쪽으로 가볼게요. 맵 버튼은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 이렇게 지도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내비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목적지나 다양한 즐겨찾기 뭐 이런 거 다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즐겨찾기 버튼, 별표 모양, 이거 누르시면 이거는 지금 즐겨찾기 버튼에 이 기능이 부여가 돼서 활성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이따가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버튼에 어떤 기능을 할당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걸 다 해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트랙을 찾거나 라디오 채널을 찾는 거, 라디오, 미디어, 셋업 이렇게 버튼이 따로 있는데, 라디오는 진짜 라디오 키는 거예요. 이렇게 진입을 할 수도 있고, 미디어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누르는 거죠. 이렇게 자연의 소리를 들어갈 수도 있고, 거의 쓰지는 않고요. 다음 이제 셋업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서 이제 대부분
많은 걸 설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음량 조절, 요거는 지도의 축적.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축적이 가까워지고요. 계속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멀어집니다. 이제 셋업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차를 처음에 받으시면 이 블루투스랑 연결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기기 연결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기기 연결, 신규 추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블루투스 설정하는 핸드폰 화면에 보시면은 산타페가 떠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한번 누르시면 그냥 연결이 돼요. 대부분 이제 기기 연결이 끝났으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차량 버튼에서 웬만한 건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운전 포지션에 맞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높이나 이 기울기를 설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누르시고, 어차피 사용을 하시는 상태니까 영상 조정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높이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 기울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밝기를 또 따로 조절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표시 정보에 어떤 걸 표시를 할 건지 정말 다양하게 표시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다 켜고 다니는 편입니다.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운전자 보조인데, 여러분들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하시다가 나는 너무 빠르다, 이게 너무 빠르게 속도를 높인다 하실 때는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을 뭐 느리게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좀 느리긴 한데, 그래도 운전자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좀 빠른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행 편의 장치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자동 속도 조절이라든지 주행 보조, 이건 건드리실 게 없어요. 경고 시점, 이게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경우는 경고 시점을 뭐 느리게 하거나 보통으로 하거나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보통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앞차와 내 차가 속도가 안 맞을 때, 추돌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좀 빨리 경고음을 들려줘서 좀 조심할 수가 있어요. 경고 음량도 크게 할 건지, 이게 중간, 이게 크게. 경고음 발생할 때 오디오 음량을 자동으로 줄이는 거, 주차 중에는 자동으로 또 오디오를 줄여주는 거, 물론 중요하죠.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운전자 주의 경고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호대기 하다가 전방 차량이 출발하면 차량이 출발했다고 알려주거든요. 근데 요거는 안전벨트를 차고 있을 때만 알려줍니다. 이게 싫다 하시면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시면 되고, 부주의 경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운전을 한다 그러면 이제 경고를 하는 건데, 크게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걸 좀 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의 움직임이 위험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자동으로 전화가 걸려와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불편한 데가 있는 건지, 그런 거는 좀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꼭 체크하시고 운전을 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좋지 않을까. 전방 안전을 들어가면은 이제 충돌 방지 보조, 이 앞차와 내 차가 계속 가까워진다라고 했을 때 제동까지 다 해줄 건지, 경고만 할 건지 끌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의견이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제동까지 도와주는 걸 했다가 사고가 나신 분들도 있고, 기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걸 장애물로 인식해서 차가 쓴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충돌 경고까지만 좀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제동은 스스로 알아서 하시길 좀 바래요. 차로 안전, 이거는 여러분들이 차선을 벗어났을 때 핸들을 이렇게 조향 보조를 해주면서 차선 안으로 넣어주는 건데, 이것도 저는 이탈 경고로만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도로가 차선이 정말 깔끔하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끔 보면은 공사 구간이라든지 교차로 구간에 되게 차선이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핸들을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탈 경고까지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측방 안전, 후측방 모니터는 여러분들 이렇게 방향지시등 넣었을 때 계기판에 띄워줄 건지, 요거를 이제 지금은 체크가 돼 있으니까 띄워주겠죠. 그리고 안전하차 보조는 여러분들 내릴 때 뒤에서 차가 오면은 여기에 떠요. 계기판에 이게 조심하라고 뜨고 경고음도 올려주고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는 건데, 아기들이 있거나 뭐 같이 차에 타는 경우,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좀 좋죠. 내가 그건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는 주행을 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옆에 차가 있으면 자동으로 차를 넣어줘요. 그리고 이것도 충돌 경고, 넣어주는 것까지 다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경고만 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고, 뭐 이거는 호불호가 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충돌 경고까지만 항상 해놓고 다닙니다. 요거는 이제 중요해요.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서라운드 뷰를 자동으로 킬 거고, 그리고 주차 거리 경고도 자동으로 켜집니다. 이게 체크가 두 개 다 돼 있으면, 후진 기어만 넣으면 두 개가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후방차 충돌 방지 보조는 제동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설정하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사고를 막을 수가 있어요.
직접 막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꼭 해두시길 저는 추천을 드려요. 후방 교차 안전, 내 차가 후진할 때 90도 각도나 하여튼 내 뒤에서 차가 오고 있거나 하면은 경고도 해주고 너무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이제 제어를 해줍니다. 차량을 제어해줌으로써 충돌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고, 뒤에 차가 아니고 사람이 가도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켜지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는 이런 거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설정을 하시길 바래요. 근데 대부분 다 기본값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고, 요거는 뭐 변경 알림 될 때 여튼 이쪽에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별로 쓸모가 없고, 계기판 관련돼서는 이 클러스터에서 다 하시면 돼요. 화면 밝기라든지 뭐 테마 선택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고요. 웰컴 사운드도 뭐 키고 다 끌 수 있고, 공조도 에어컨 관련됐거나 뭐 외기 내기 관련됐거나 여튼 공조 관련된 건 다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외부 공기 차단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워셔액을 뿌리면 알코올 냄새 막 들어오잖아요. 그게 난 싫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워셔액 연동 요걸 체크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워셔액을 뿌렸을 때 자동으로 이게 내기로 바뀌어요. 지금은 왜 안 바뀔까요? 5도 이하에서는 작동을 안 합니다. 지금 딱 5도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안 바뀌는 거고, 5도 이상에서는 다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터널 구간이나 기타 뭐 냄새가 심한 구간들은 다 자동으로 내기로 바꿔줘가지고 되게 쾌적하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동 환기 같은 경우는 뭐 습기 발생했을 때 외부 공기를 넣어줘가지고 습기를 줄여주는 기능이고, 오토 디포그는 뭐 압유리 김서림 방지하는 거고 다 아시다시피, 이 열선 통풍 편의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조 온도를 설정함에 따라서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열선 핸들까지 자동으로 이제 켜주고 꺼주고 하는 기능인데, 편리하게 사용하시려면 요거를 좀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싫다 내가 알아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 이렇게 꺼두시면 됩니다. 시트도 따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뭐 건드리실 일이 없더라고요. 그냥 수동으로 하시는 걸 대부분 다 선호를 하시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트에서 실내 무드 조명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밝기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색상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 사용자 설정 누르면 이 색상을 다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두운 곳을 주행할 때 밝기를 자동적으로 낮추어 주는 기능이고, 과속 안내 연동은 여러분들께서 주행하시는 도로가 만약 50km 도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계기판상의 속도가 55km가 넘어가면 10% 마진을 잡고 그게 넘어가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무슨 색이든지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안전 속도 내로 들어온다든지 혹은 그 과속 카메라를 지나가면 원래 여러분들이 설정했던 색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와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원터치 방향지시등, 이거는 이렇게 방향지시등 레버를 완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했을 때 몇 번 깜빡일 거냐, 이걸 설정하시는 건데, 저는 대부분 5회로 해놓고 다니거든요. 3회는 너무 짧으니까. 5회도 너무 짧다 하시면 7회로 설정하시면 돼요. 아예 끄고 싶다 하시면 끄는 것도 되는데, 웬만하면 5회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웰컴 미러, 웰컴 라이트, 요거는 여러분들이 키를 소지하고 차량에 가까이 오면은 사이드 미러에서 이렇게 불 비춰주고 뭐 이런 건데, 쓰실 분들은 쓰시고, 그리고 헤드램프 에스코트,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동을 끄고 지하주차장이나 야간에 주차를 해놓고 시동을 껐어요. 그리고 문을 잠갔어요. 근데도 한 15초 동안인가 안 꺼질 거예요. 15초 맞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비춰주는 거죠. 좀 어두울까봐. 고장난 줄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그런 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체크를 해제해 두시면 됩니다. 하이빔 보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차에 눈부심이 감지된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하이빔을 꺼주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꼭 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도어 관련된 거는 대부분 다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동 잠금 해제, 이게 좀 중요해요. P단으로 이동할 때 저는 다 잠금을 해제시키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정차해서 물건을 꺼낸다거나, 우리 가끔 세탁소 갈 때 옷 잔뜩 해놓고 이제 세탁소에 맡기러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시동을 끌 때 다 잠금이 해제된다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시동을 꺼야 되니까. 항상 P단으로 이동할 때 전체 잠금이 해제하도록 저는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이거 2회 눌러 전체 잠금 해제는 웬만하면 추천을 드리진 않을 것 같고요. 파워 테일게이트는 버튼을 열 때, 트렁크 열 때 한 번만 이렇게 딸깍 해도 다 올라갈 수 있도록 보시다시피 설명이 다 써져 있고, 열리는 속도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빠르게 좀 열렸으면 좋겠다, 혹은 그냥 보통의 속도로 열렸으면 좋겠다, 조절을 하실 수 있고,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키 소지하고 가까이 가면은 뭐 3회 정도 경고음이 울리고 열립니다. 자동으로. 편해요. 이 거슬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나는 열 의도가 없는데 열린다, 귀찮지 않냐 라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면은 체크를 해제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안 열려요. 디지털 키는 저는 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겠고, 요거는 설명서를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편히. 후석 승객 알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자리에 아이들이 많이 타거나 혹은 반려동물이 탄다 라고 했을 때 잊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근데 그럴 때 경고를 해주는 거죠. 뒷좌석을 확인을 하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끄고 열면 뒷좌석을 확인하세요 라고 나와요. 이렇게.
방금처럼 그렇게 설정을 하시는 거고, 무선 충전 시스템 뭐 대부분 쓰실 테지만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에 여기 핸드폰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불이 들어오죠? 그럼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핸드폰 뜨거워서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튼 여러분들 편의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후진할 때 뒤에 와이퍼까지 작동을 하는 건데, 계속 작동하는 게 아니라요, 비 오는 날 우리 앞유리 와이퍼가 작동할 때 우리가 후진을 넣으면 뒤에 시야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이 룸미러를 통해서 보이는데 뒷유리 와이퍼까지 작동을 하면서 시야를 좀 좋게 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저는 항상 켜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거는 대부분 다 하시는 거예요. 주행에 관련된 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운드인데, 나는 소리가 좀 이상하다 라고 하시면은 이쪽에서 한 번씩 바꿔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맞는 그 사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 속도에 따라서 음량을 자동으로 조절을 또 하실 수도 있어요. 고음, 중음, 저음도 여러분들 선호도에 맞게 따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소리에 관련된 거는 대부분 다 사운드에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거 버튼인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사용자 버튼, 별표, 모드 버튼, 볼륨 노브 버튼이 있어요. 사용자 버튼 별표는 뭐냐면 요거, 여기에 어떤 기능을 이제 부여를 할지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홈 버튼부터 아예 기능이 없도록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블루투스 오디오나 폼 프로젝션, 블루링크 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버튼, 여기에 어떤 기능이 들어갈지. 그 다음 모드 버튼, 핸들에 있는 모드 버튼, 여기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갈지, 한번 누를 때마다 어떤 기능들이 들어갈지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건데, 다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연의 소리랑 FM, AM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모드 버튼을 한번 누르면 FM, AM, 자연의 소리로 넘어갑니다. 편하신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 대부분 블루투스로 오디오 많이 들으시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다음은 이제 요거 이 볼륨이랑 튠 노브인데, 이 두 개의 기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볼륨 조절은 대부분 핸들에서 하는데, 이게 나는 여기에 있는 게 싫다, 일로 보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위치를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디어 탐색이나 지도 확대 축소를 이 노브가 아니라 이걸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량이랑 전원을 이걸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항상 바꿔놓고 씁니다. 왜냐면 음량 조절은 더 이상 이쪽에서 하질 않기 때문에. 지금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여튼 이 산타페 지금 2.5 터보 가솔린 캘리그라피 풀옵션 차량입니다. 차량 사양에 따라서 기능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여튼 그런 거는 좀 알아주시고, 이 차량의 기능을 전부 설명하는 영상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 이 정도 설정만 알고 계시면은 부족함 없이 차량을 좀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영상을 찍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산타페 주문하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구매에 정말 도움이 되는,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있으니까 한 번씩 꼭 확인하시기 바라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라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